해운대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당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는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두리발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와 아버지가 부산으로 전지훈련을 왔다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사서 숙소로 들어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해운대구, 또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동백섬과 마린시티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과 장산을 중심으로 지역이 나뉘어져 현재로선 지역 균형 발전이 해운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떤 현안들이 있는지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운대구의 해묵은 현안인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은 센텀 2지구 도심 융합특구입니다. 하지만 도심 융합특구 개발의 핵심 과제인 무기 생산업체 풍산 부산공장의 이전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구 부지에 있는 반여 농산물 시장의 대체 부지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아 토지 보상 등 정해진 일정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환경부에서도 풍산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해운대구의 만성적인 교통난도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동백섬 등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운대 우동과 제2센텀 산단에 있는 해운대 터널과 반송동에서 기장군을 연결하는 반송터널, 그리고 해운대 그린시티와 송정해수욕장 간 터널 개통까지 우회도로를 만들어 내부 간선도로의 혼잡을 해소하는 사업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입니다. 하지만 터널 개통 사업은 수년째 검토 중으로 언제 완성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산됐다가 다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뜨거운 감자가 된 해운대 2기대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동백섬과 남구 2기대 4.2km를 해상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인데 설치 구간이 아파트가 밀집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동백섬 인근 문화유산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와 함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도 장기 표류 과제입니다. 탄소 감축 효과와 지역 일자리 확보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풍력 발전으로 인한 소음, 해상 생태계 파괴, 어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지역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등의 학력을 허위 기재 공표한 하윤수 후보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대시민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시선관위가 하윤수 후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자체가 의례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는 듯 폄하하는 것은 후한무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보물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경성대학교 총동문회와 재학생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학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산업대에서 경성대로 교명만 바꿨을 뿐 같은 학교인데도 마치 전혀 다른 학교인 것처럼 상대 후보 측이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성대의 전신인 부산산업대를 폄훼해 본교를 빛낸 동문회 자긍심을 짓밟는 해교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는 정책 경쟁보다 비방과 음해,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선거운동 중단과 정책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부산 지역 918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투표 시각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성명이 기재된 PCR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 진행은 신분 확인 후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한 만큼 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6일 지방선거 투표 당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셔틀버스가 마련된 곳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사하구 괴정 2동과 다대 1동, 강서구 가락동 일부 지역입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자세한 노선은 각 구군에 문의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투표일 두리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16개 구군별 장애인협회에서 승합차 등으로 투표소 이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거나 선거 당일 정오까지 토마토 방역 택시를 예약해 투표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생애 첫 지방선거 투표에 나서는 만 18세 유권자 18명에게 선거란 어떤 의미인지 또 투표 기준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교복 입은 유권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교육감과 부산시장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일이 하루 차이로 대선을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첫 투표라서 굉장히 떨리고 아직 떨리고 설레는 저의 소중한 한 표가 제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잘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한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복이 사실은 몇 시간 동안 입고 공부를 하기에는 불편한 옷이기 때문에 뭐 체육복을 입고 하든 아니면 조금 편안한 옷을 입으면서 전자칠판이나 이런 지원은 많은데 오히려 기본적인 냉난방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 내에서의 교육 격차를 먼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직업 선택 활동 같은 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들이나 체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학습이나 체육활동 이런 걸 좀 많이 못했거든요. 친구들 모두의 꿈에 대해서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와 연동을 해서 그 꿈을 최대한 응원한다거나 다른 강사님을 초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적극적인 수업들을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체능 학생들이 활동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가 블렌디드 수업하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적용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적용해가지고 더 수업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점 대학들이 조금 많이 지원을 더 받고 있다는 뭔가 혜택 같은 걸 더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역 대학들도 조금 더 지원을 더 활성화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후배들이 수학여행이나 그런 현장 체험학습들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나 뭐 그런 잔디 교체 그런 쪽으로 보조금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너무 많거든요. 모의고사 때도 소음 때문에 모의고사 막 방해될 때도 있고 수업도 진행 안 될 때도 있고 공사 소리 때문에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교육 관련이나 그리고 또 대학 입시 관련해서 그런 제도를 좀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공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공사하고 있는 것들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공원이 시민공원 말고는 크게 따로 없다고 생각해서 따로 소소한 공원 같은 것을 한두 개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대학을 가면서 학비에 대한 부담감을 확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이라는 그런 좀 약간의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덜어낼 수 있는, 보여지는 곳에서만 잘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어느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비 좀 줄여주세요. 부산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고 부산시의 발전과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수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다수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이 될 테니까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 의식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등하굣길이나 사회 기반 시설이 좀 더 깨끗하고 좀 약간 문화생활 같은 그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약간 알바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알바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바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부산에 지하철이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지하철도 생겼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먼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국적 10대 쇼트트랙 선수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쯤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계단에서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 B양과 아버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등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제 훈련을 위해 입국한 이들은 생필품을 사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소와 동일하게 운영해서 실전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선거 전용 통신망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통합병보 시스템이 잘 검색이 되는지, 또 7장의 투표용지가 정해진 색상에 맞게 출력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 정전이나 통신망 장애 등의 모의 장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로비전은 6월 1일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